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달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염원하고 있는 일, 목표로 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조언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내가 진정 한 달 후에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제 리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3번, 2번, 1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이 한 달간 잘 활용할 기론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이 기론을 잘 활용해서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염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라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촛불에 집중을 하고 있는 눈이 보이는데요. 이 카드가 나올 때에는 몰입과 집중,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시험은, 뭐 자격증 합격은, 면접은, 연구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서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목표를 잡고 계신 분들 너무 좋다. 무언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뭐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골똘하게 집중하고 몰입을 기하는데 목표 달성이 좀 충족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잘 하고 계신지 한번 흐름 살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드릴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직을 해야 할지 뭐 선택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하시고 뭐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헤매이는 느낌이다. 뭔가 기분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댓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하겠죠. 그쵸? 조금은 냉정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소 좀 어둠의 카드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좀 팩트 폭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는데 오늘은 내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된대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7번의 컵 카드가 핵심 카드로 떴어요. 이게 뭐냐면 공상이나 망상이 자꾸 머릿속에서 이어져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을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자꾸 염두해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전차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움직이는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전차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죠. 그쵸? 그래서 전쟁이 터져야 내 발등에 불이 좀 떨어져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요 한 달 후에 시험이거든요. 면접이거든요. 아니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한다면 거의 뭐 일주일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급박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시일을 넉넉히 두고 차츰차츰 깊이 있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사실 당장에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내 눈에 밟히는 부분, 저거는 문제다. 라고 해석이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단 한 가지에만 결정하셔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신다면, 또는 집중을 해 나가신다면, 부딪혀 보면서 얻게 되는 바가 분명히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 8번의 컵 카드가 떴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좀 한켠에는 내려놓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시험 80점 맞았던 거 뭐 100점 맞을 수 있겠어? 여기에서 이 더 이상 점수를 얻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내려놓는 거. 이게 무의식적으로 좀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분야에서 좀 회의감이나 감정이 식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 분야가 나랑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더 얻을 바가 있는 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 낼 수 있을까?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렇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방해가 작용을 해서요. 자연스럽게 주변의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대게 되고 집중력을 조금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집중력 저하가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이 끈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뭔가 진짜 이 일에 대한 마음이 떠났거나 그렇지가 않고 시기적인 운을 좀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변 운으로 달 카드가 떴어요. 이 달에 대한 속성은 대운이나 세운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날씨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우중충할 땐 어때요? 기분이 괜히 다운되고 기분이 다운되면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에 좀 놓이기 쉽죠. 또 그렇다 보면 내가 예전에 미뤄왔던 일들 중에 또는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 뭐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부차적으로 들면서 집중력을 또 잃게 되는 그런 패턴을 당연하게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잡생각이 많이 들고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들게 되고 괜시리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 시의적절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두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많은 가정을 하면서 생각을 동반하게 된다면 그거 과감하게
좀 차단하시고 의도적으로 좀 집중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달의 시기가 들어올 때는요.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짜여진 틀대로 행동하고 짜여진 계획대로 실행하고 주어진 문제만 하나씩 해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승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명료하게 보게 되는 준비하지 못했던 걸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하니까 자, 일부러라도 독서실 끊으시거나 또는 운동장 한 바퀴 그냥 가뿐하게 도시고 그래,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자.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집중해 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잔소리 많았다,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주변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지 뽑아봅니다. 아, 자,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지침, 그리고 수용해야 되는 지침,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에 대한 지침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방향성에서는 페이지에 완지가 떴는데요. 마치 신입생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래요. 자, 신입생은 어떻게 행동하죠? 기초부터 탄탄히, 쉬운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죠. 만약에 시험이나 뭔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연구 성과를 내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시면 시동이 잘 안 걸린대요. 걱정부터 앞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금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그 속에서 얻을 게 없는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갔던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부분은 없는지, 아주 사소한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내가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낼 수는 없는지 한번 신입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랍니다. 아, 이건 당연히 내가 알지 하고 치부했던 일 있죠. 뭐 요즘에 6월 모의고사 있었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분들 계신다면 내가 당연히 알고 이건 너무 쉽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래요. 기본기에 충실하시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것들은 judgment, 심판 카드인데요. 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재조명하거나 되돌아볼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날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지난 날을 다시 재조명해 보면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던가 그 속에서 내가 추구해 왔던 거, 목표가 좀 흔들린다면 그만큼 내가 확고하게 다잡지 못했던 목표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도 신입생처럼 행동하라 라는 지침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신입 단계는 아니세요. 어느 정도 내가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뭐 시험이나 어떤 그 문서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생판 처음 보는 문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느 정도 다뤄본 문제, 다뤄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발전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높이 쌓여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든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은 중간 점검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좀 더 멀리 나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그 되돌아보는 작업에서 스스로 좀 놓쳤던 부분, 실망스러웠던 부분, 또는 좀 부족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면 그것을 또 동력 삼아서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해왔구나,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훌륭했구나 하는 것도 눈에 다시 띌 수 있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자존감이 충만해지면 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다 보니까 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든 동기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꼭 초기의 단계를 한 번 더 밟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선 에이스의 완즈의 속성이 나는데요. 이 완즈라는 원소는 불원소예요.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죠. 주변에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또는 경쟁심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에 힘들다,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는 그런 친구나 그런 주변 환경은 좀 피하시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거나 또는 나는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이게 좋아졌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주변에 많이 포진시키고,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를 활용할 것. 요거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조디악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골든 노스트라다무스 카드를 펼쳤어요. 자, 이 카드가 나올 때는 결단력과 의지력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의 의지나 결단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겠죠. 또 조디악은 행운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맞죠. 우리가 지금 집중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집중력이나 몰입력이 강해지는 운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아요. 사람이 늘 그렇게 지성적이고 지혜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바 더욱더 분명히 하시고 결단과 의지력을 발휘해서 한 달 후에 꼭 원하시는, 염원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한 달간 여러분이 잘 활용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기운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한 달 후에 꼭 목표로 하는 바, 염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같아요. 뒤집어 볼게요. 노인 카드가 나왔네요. 오호. 자, 만약에 여러분이 도약하고 싶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요. 이동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극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어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인의 기류는요. 천천히 느리게 숙고하고 어려운 상황,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한 조금 난관의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간 와, 나 더 이상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힘들어. 체력적으로 너무 부처. 하는 그 순간에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더니 한 달 후에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잘 하고 계신지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하. 자, 이번 카드의 이미지들이 범상치 않죠? 약간 다크다크합니다. 제가 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팩트 폭행을 좀 많이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잔소리 예약 버튼
제가 누르고 말았습니다. 이 상반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많은 분들이 제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일이 잘 풀릴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이런 댓글을 요즘에 좀 많이 달아주신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기 객관하겠죠? 조금 감정은 덜어내고 이성적으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인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분명히 상황은 괜찮은데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팩폭 한 방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까방권을 좀 주십시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두 개의 일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건 현실과 이상에 관련한 일을 동시에 다룰 때 내가 돈을 벌면서도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마치고 또 부수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거나 부업을 한다거나 또는 연구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두 개의 펜타클을 들고 지금 이 사람은 벨리 댄스를 추고 있잖아요. 그쵸? 이 양손에 무엇을 들고 벨리 댄스를 추면 내가 다른 걸 볼 여력이 있을까요? 여유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 힘들다. 하나는 좀 내려놓을까? 좀 더 미뤄볼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도 있겠고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넘겨야겠죠. 자, 여러분의 현재 주변 상황을 보면요. 별 카드가 떴어요. 이 별이라는 속성이 시기운에서 뜨면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생기거나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요. 신사업을 자꾸 벌려요. 손이 많이 가게 막 신사업군을 많이 벌리고 새로운 시도를 막 하려고 하고 또 투자를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들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몸이 2개라도 부족합니다. 10개라도 부족합니다. 하는 상황을 들 수 있겠죠. 주변이 이렇게 미래를 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대요. 사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시기에는 어린 인물이 나오면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노인의 인물로 나왔어요. hermit, 은둔자의 모습으로 떴단 말이죠. 움직이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내가 하던 것만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집중하던 거 마저 좀 완성짓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한 태도를 지녔다 보니까 다소 피로가 좀 더디게 풀린다던가 회복이 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자고 싶어, 쉬고 싶어, 여행 떠나고 싶어,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 여유를 느끼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의 역량이나 어떤 모습과 주변의 운기가 좀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속도를 서로 맞추기가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내 기준을 낮추거나 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좀 있어요. 크게는 현재 여러분이 은둔자로 떴다 보니까 혼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둔자는 홀로 완성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소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고 또 너무 많은 공이 들어가는 또는 차원이 너무 다른 기존의 시장을 너무나 넘어서는 그런 기준을 요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완수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림을 내가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해준다던가 현실적으로 왜 이게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당장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명료하게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행동 지침을 좀 얻어보고요.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역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뽑아볼게요.
저는 카드를 펼치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 선다고 했으니까 제가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인데요. 또는 학생인데요. 주부인데요. 등등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내가 목표나 기준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다면 다시금 지금 목표로 하는 바를 조금 기준을 내려보시는 것도 이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희망을 가지는 거, 이게 정말 삶의 큰 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와 때를 좀 가려서 해야 돼요. 긍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긍정은 아니라고요. 현실을 염두하지 않은 긍정은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긍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안 된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닌 거 아시죠? 당장은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체력에 한계가 좀 있을 텐데. 아, 예전을 돌아보면 그래,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는 해. 이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좀 인정하시는 것도 지혜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자, 지침을 뽑아봅니다. 아하! 자, 우선은 여러분의 행동 방향, 그리고 수용해야 되는 거, 주변에 활용할 자원에 대한 지침으로 뽑아봤어요. 일단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선 퀸의 완즈가 떴는데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시래요. 이 퀸의 완즈는요, 추종자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추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내 기준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둔자인 내 입장에서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미래를 예견하거나 어느 정도 감으로 예지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거 좀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나도 힘들고 회사도 좀 출혈이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피력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아,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저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남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행동을 하고 관여를 하시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8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꾸준함의 장사 없지. 이 마인드를 장착하시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잘 되는 일은 없어. 쌓여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는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수용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라고 볼게요. 회사가 아니라 저는요, 프리랜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바가 남들보다 차원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엄청난 높은 수준을 갈망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뭔가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 보니까 너무 먼 미래까지 대비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들 수 있거든요.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이상의 갭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내가 성실히 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아, 그게 원래 진리지. 미래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거야. 사회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들 받아들이셔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성과나 결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목표로 한 바까지 그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있죠.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물도 막 연구하는 것 같죠. 지금 달이 이만큼 움직였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책도 쌓아서 보고 연구도 하고 촛불도 켜가면서 이것저것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그러한 과정의 소중함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라 라는 카드에 이번에 소주 카드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여러분은 명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바가 크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카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이게 주변 자원이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도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죠. 또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의 자원에 기대해 볼 만한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집중해 보시면 이 상황은 명료하게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나만 힘들고 소모가 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기반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어떤 개념들, 철학들, 신념들 또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적극 피력해 보시면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뭐 다방면의 어떤 어려움들 잘 이겨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을 때는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벽돌성이 나왔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서요. 이것만 들으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먼저 도전하라.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조만간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염원하는 바,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잘 활용하신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높은 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산이 나왔을 때는 뭔가 승진한다던가, 내가 하는 일이 개선된다던가, 진보한다던가, 어떤 높은 기준을 달성한다던가 할 때 나오거든요. 아마도 한 달 안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큰 발전을 이룰 만한 계기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승진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시험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3급처럼 급수가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급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하시는 일의 방식이 좀 더 개선되고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향상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대하는 어떤 고객이나 협력 관계 또는 회사, 동료 이런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한번 뽑아봅니다. 아하. 자, 우선 해석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조금 구합니다. 오늘 카드가 다크다크하죠. 이러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런 기운을 잘 활용하는 데에 좀 방해될 수 있는 것들로만 뽑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예약을 조금
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댓글을 보면요. 상반기 다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잘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뭘 이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댓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해지다 보면 걱정이 늘고 걱정이 늘다 보면 또 부정적이어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잔소리류의 이야기들은요, 비판을 깔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기 객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면 좋겠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까방권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핵심적인 상황을 보면요. 4번의 펜타클이 떴어요. 여러분 좀 불안하세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정말 지키고 싶은 것들을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놓치지 않고 큰 리스크 없이 오랫동안 잘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무리하는 게 없지 않아 보여요. 뭐 만약에 이게 개선이라던가 뭔가 진보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더 격이 높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전차 카드가 떠서 당장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인단 말이죠. 전차는 왜 전쟁 터지면 나가는 차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을 대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뚫고 가고자 하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조금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워낙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근래에 많이 드신대요. 그러다 보니 방어적으로 상황을 대하게 되고 무엇을 새롭게 시도한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냥 내 의지가 강하면 이걸 뚫고 갈 수 있겠지, 개선될 수 있겠지, 발전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전차에 대한 속성은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떠한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를 믿고 좀 뚫고 나가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다소 무리일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하나씩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여러분이 이 기운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드는 태양에 대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와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 목표인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바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리에 알 배겨가면서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줄이시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접목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천천히라고 해서 막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보는 거잖아요. 한 달 후에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있을 거랍니다. 또 내 걱정이 무색하게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뭔가 꾸역꾸역 지켜내려고만 했을까? 좀 더 편안해져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 하게 되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순간에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너무 많은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얻으려고 한다던가 또는 이런 개선을 한 번에 얻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부담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이런 기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조언 뽑아볼게요.
그렇군요. 컵에 대한 속성.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지,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뽑아봤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7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이렇게 보여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철벽 방어를 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가 아니야. 내가 개선과 발전을 이루려면 그냥 나의 의지의 문제지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호기심이 동하고 뭔가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실 이런 뚜껑은 뒤집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익숙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더 욕심내볼 만한 일, 또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목표가 좀 터무니없더라도 한번 잡아보시면 그 속에서 좀 이 개선이 되어지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선 3번의 컵 카드가 떴는데요. 쉽게 말하면 친구, 우정을 상징하죠. 여러분은 항상 혼자가 아님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는 혼자야.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모든 걸 내가 감내하고 책임져야 해.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하다못해 함께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요. 주변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래요. 뭔가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나의 좋은 부분만 굉장히 크게 봐주는 것 같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또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래요. 말이라도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 라던가 내가 의년 중에 힘들어. 나는 이 일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가 이때까지 이런 거 얼마나 잘해왔는데 하면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해서 막 보여준다던가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진 모임이나 친구나 그런 장소를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여러분이 기분이 좀 나아지고 가뿐해지셔야 일이 더 술술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을 한창 올라가고 있어요. 열심히.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에서 막 포기하고 싶고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옆에서 아니야, 너 의지가 약하네. 더 올라가야 돼. 더 나아가야 돼.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보다 물 한 모금 주면서 이쯤에서 그냥 한번 쉬었다 가지 뭐. 와, 우리 반이나 왔네. 아직은 시간 넉넉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5분, 10분 쉬어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독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물 한 모금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채찍질을 했을까요? 네, 물 한 모금이었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소년 카드가 나왔네요. 우리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진보하고 개선하고 더 상승세를 타려면 이것만 기억을 하시래요. 단순함, 진솔함, 정직함, 순결함. 이 4가지 요소만 기억을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의 능력치를 능가할 만한 이점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합니다. 네. 이 4번의 펜타클 속에 펜타클을 꽉 움켜쥐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럼 3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염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운기인데요. 뒤집어 볼게요. 우와, 파이어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자, 이 카드가 나올 땐 상승 기류를 탈 때 나와요. 왠지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는 의지 있게 뭔가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되고 적극적이어지고 능동적이어진다 하는 운기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니 한 달 후에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라고 하네요. 모든 목표에 도움이 되는 기운이겠지만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 몸을 많이 움직여서 얻어야 하는 일, 바쁘게 이동해야 하는 일, 사람들을 많이 좀 관리하고 리드해야 되는 일, 이런 일에서 특히 길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그려보면서 잘 하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드가 제가 일반적으로 쓰던 카드보다 다크다크하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은 특히나 약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객관화를 해보려고 기획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그 상반기가 거의 이제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내가 뭘 해왔는가, 앞으로 어떤 걸 또 이뤄 나가야 하는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많을 때는 다소 부정적이기 쉽잖아요. 그 부정의 기운을 비판의 힘으로 좀 역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자기 객관화에서 또 비판은 빠질 수 없으니 제가 한번 잔소리를 좀 많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팩폭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는 거니까 까방권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핵심 상황을 보면요. 기사에 완즈가 나왔어요. 완즈 기사가 나왔는데 이 완즈 기사를 이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는 카드로 바꾸면 딱 불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의지가 상승되고 능동적이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적으로 본다고 했죠. 이 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일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다 줘.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맡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호기 하나를 믿고 나의 의지나 열정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계획적이지 않다는 게 이게 좀 병폐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운대를 보면 시기운을 보면 에이스의 완즈가 떴죠. 이 에이스의 완즈는 시기운으로 보면 뭔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신입의 단계에 있다던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등 그런 예로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존재로 본다면 경쟁 심리가 발동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전장을 내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내가 다소 마음이 좀 앞서는 일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뭔가 이 화력을 써야 하는 그곳과는 좀 다른 쪽이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에이스의 컵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떴으니까 내 마음이 우선 동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진행을 해보려는 일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우선 움직여서 시도해보고 싶은 일, 감정을 표출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면 연애운인가 싶기도 해요.
네. 한 달 후를 보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은 연애운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전혀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인데 왠지 이 감정에 솔직해져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는 일과 관련해서도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죠?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단기간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한 자신감이 막 들끓는다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조심해야겠죠. 그쵸? 물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로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게 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감정적인 목표일 수도 있죠. 그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다소 마음이 좀 많이 앞서는 약간의 충동성이 많이 깔린 그런 시도겠다라고 보여져서 이 열정의 불씨를 약간은 조절하는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불을 내가 가졌다고 해도 이게 기run으로 떴다고 해도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과 그냥 허허벌판 산에다가 불을 지피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내가 명확한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이 불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불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뽑아볼까요? 음, 하하, 그러네요. 우선은 굉장히 성숙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숙한 어른의 인물로 지침이 많이 나올 때에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꾸려가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방향, 수용해야 될 것, 그리고 주변에 활용해야 될 자원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방향은 퀸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퀸의 펜타클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꾸려놨던 거,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우선순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업에 대한 개념도 있어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차적으로 좀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내가 부가적으로 약간의 투자를 한다? 또는 분배를 한다? 왜 어느 정도는 그 생활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 취미 생활에 투자해야지 하는 그 정도의 투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대적으로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몰빵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황제가 떴는데요. 이 황제는 아버지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책임, 통치, 관리, 최종 책임자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권위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홀몸이 아니지. 책임질 부분이 많지. 생각보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한계선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한다라는 건 뭐예요? 체계화되어 있음을 나타내죠. 이 황제는 왕이기도 하니까 이 왕은 국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국가는 법, 체계로 돌아가잖아요. 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모든 국면에는 이 룰이라는 게 있고 또 체계가 잡혀야만 하고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구체화시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캠프파이어 할 그 나무 장작들을 잘 쌓아서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짚어주네요. 그리고 주변 자원에 대해서는 퀸의 컵 카드가 떴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래요. 뭐 예술성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드라마, 영화, 뭐 소설,
또는 연예인, 유명인, 또는 유튜브나 음악, SNS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시고 그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사람으로 따진다면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을 배척하지 마시고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문화들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거죠. 즐겨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만약 단기간 내에 이루고자 했던 어떤 목표, 당장 마음이 조급해졌던 염원이었다면 다시금 좀 냉정을 되찾고 그 귀중한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침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행자 카드가 떴는데요. 쓸데없는 고통스러운 짐들은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뭔가 도전적으로 느껴지고 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열정이 끌어오르는 그런 일들 있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안 돼요. 실패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안 드렸죠. 오히려 구체화해 보세요.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 한번 실현시켜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필요한 짐들을 꾸려서 떠나잖아요. 아무런 채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자,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새로운 항해, 새로운 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여정에 정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짐들은 무엇인지 걱정이나 불안이나 쓸데없는 짐들 말고 정말 내가 딱 구비하고 채비해 둬야 할 만한 최소한의 여건은 무엇인지 한번 계획적으로 구체화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